관련해서 이게 조선일보 기사는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와 캐나다 사이에 62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영국이 하나를 지원하면서 들이밀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의 옆 나라에 있는 독일을 안 밀고 한국을 이유 지지한다라는 발표가 아니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어. 이유 아니구나. 이유 아니군요. 탈퇴를 했으니까. 아무튼 가까운 동네에 있는 독일이랑 일을 안 하고 한국을 지지한다, 한화를 지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안 도와줘도 되는데 뭔가 숟가락을 얹으려는 수작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뭐 도와준다 하니 뭔 뜻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콜린 클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영국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곧 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 방산업체인 베브콕이 현재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허. 하나오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사실상 원팀 우군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독일은 노르웨이와 또 원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국이 이 연합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오션의 편에 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가 그 에이펙 포럼에서 건배사로 하나 지지한다고 했대요. 근데 이 대사가 뭐야?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아무튼 영국도 한때는 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기도 했고 전 세계의 경제와 어떤 기술을 아우르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영연방 국가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카나다가 6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카나다가 무리할 정도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갖고 지금 잠수함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카나다 주변에 땅이 넓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잠수함 전력을 통해 갖고 나토와 밀접한 군사적 연계 관계를 가지면서 나토가 러시아하고 해양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의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나토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이 카나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추가적인 제의를 맺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캐나다하고 캐나다에 이거를 놓고 독일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입찰 방식이 그동안 다른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폴란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조건이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거야. 한두 척은 뭐 만들더라도 납품하는 국가에서 만들더라도 나머지는 자국 안에서 직접 만든 자국 안에서 건조를 한다 뭐 요런 조건들을 대부분 다 달아요. 근데 하나도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폴란드나 다른 쪽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이번 카나다하고 협상에서만큼은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다 빨리 납품을 해주겠다라는 게 완전히 다른 영업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상장비를 할 수 있는 기술 정도는 전수를 해주는데 니네 보러 만들어라라고 예를 들어 기술 전수해줘 만들어라고 시키면 설비도 없어 인력도 없어 만들고 난 다음에 남은 자선서를 활용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니네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잠수함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딴 데보다 2년 아니 급하면 한 4년 빠르게 납품을 해줄게 라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카나다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맥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하나오션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이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똘똘한 방식인가라고 하는 거를 카나다나 유럽이 이걸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지금 카나다한테 직접 건조 능력이라든지 기술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상정비 기술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준 표준 잠수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부품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고 싶다? 영국이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대우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창정비를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현지에 가갖고 뭐 인력도 해야 되고 현재 창정비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도크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텐데 거기에 대한 거를 영국에 있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조선소들하고 제휴해갖고 그쪽에서 하고 갈 수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납기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 62조 원 사업은 그냥 우리가 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몇 번 우리 잠수함 얘기할 때 우리 이번에 장보고급 잠수함에 이상한 공간이 있다. 디젤 잠수함 옆에 빈 공간이 있다. 그거 혹시 저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지금 4,000톤급으로 뭔가 시험 제작,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를 적용할 수 있는 선박에 시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영실함을 개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준 모델 안에 설계 안에서 엔진만 바꿔치는 형태로 빠른 건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장영실함을 기획했을 때 어떤 수준으로든지 엔진만 나오면 이거 핵잠으로 고칠 수 있는 수준의 스펙을 갖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이미 국방 전문가들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재로서 국방부가 얘기하고 있는 150메가와트급 원전은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8만 마력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8만 마력 수준에 걸맞는 함정을 만들려고 하면 3만 5천에서 3만 톤급이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엔진은 어떻게 돼 있다?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거. 대덕에서 실험까지도 완료할 정도로 실용화 직전 단계에 있대 연료만 꽂으면 된대요, 그 엔진은.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3, 4톤급에 넣으려고 하면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요걸 갖다가 실험하고 요걸 갖다가 제조하는 방식을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받아오거나 또는 거기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3만 톤급 중형급 이상 되는 엔진은 있고 소형화 엔진을 만드는 기술을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개발하고 있을 공산이 크며 만일 그게 완성된다고 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어서 만들어야 되는 이른바 4, 5천 톤급의 또는 10,000톤급의 구축함들 안에는 한국형 신형 소형 원자로 엔진이 들어가는 또는 그러한 형태를 가진 구축함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잠수함 몇 척을 만드는 것만 미국이랑 협의를 본 게 아니라 아예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엔진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차세대 전함과 차세대 어떤 군함들을 비롯한 각종 상업 대형 배들에 대한 시장을 이미 확보하고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부의 지와 같은 이제 후속 지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미국 투자법 관련한 새로운 법들을 지금 입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상과 계약들을 맺어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 비자 한라인.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원 비자를 줄 건지 아니면 뭐 한국만을 특별한 비자 쿼터를 늘릴 건지 모르겠는데
한미 비자 한라인 구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조선 사업이라든지 또는 한국이 투자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 한라인에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필수 인력 취업 비자에 대해서 미국이 신속 처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문제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상무부 간의 한라인 개설도 합의를 했고요. 이번 주에 그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팩트시트 요약 정리한 문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요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면 단순하게 이 3,500억 달러 투자나 뭐 조선 투자로 가는 사람들 이외에 민간 투자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예를 들어 뭐 IT 관련한 걸로 간다든지 또는 뭐 그와 관련해서 다른 그 교류를 통해서 다른 산업 분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인력들에까지 비자가 개방되는, 그러니까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같이 따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야죠. 아무튼 뭐 요렇게 진행이 되고 각종 투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로 인해서 생겨지는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왜 그러면 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서 직접 쓰고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인력과 우리 기술들이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투자이기는 하지만 내수의 일환으로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이다라고 우리 쪽에 수혜가 들어올 수 있는 내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와 관련된 수혜를 우리 인건비와 우리 산업 제품의 수출로 연동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로는 우리가 그 실수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봐져요.